조국이 어제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12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는데요. 그 전에 자기 가족과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서 출두했을 때는 묵비권을 행사했는데 어제는 유재수에 대한 감찰 중단을 갖다가 지금 이 진술하고 조사받으러 갔는데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아마 유재수 문제에 가서는 조국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다가는 바로 구속될 수 있을 거다 하지 않았습니까? 조국이 그걸 우려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 직권 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10월부터 11월경에 있었던 유재수에 대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 소속 특감반원들의 감찰을 조국이 중단 지시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백은우도 결국은 무슨 조국을 갖다가 지명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은 8시간 조사받고 규정에 따라 나머지는 서류 보고 12시간 만에 지금 나갔는데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상세히 진술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검찰은 이 동부지검 형사 6부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조국이 지금 왜 유재수 감찰이 중단되도록 했는가를 갖다가 경위를 확인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재수가 2010년 초부터 작년 11월까지 4,950만 원까지의 불법 이익을 수수했는데 그래서 지난 13일 이제 수수액이 5천만 원에서 50만 원을 빼줬습니다. 특가법 적용을 막기 위한 거겠죠. 그래서 특감반 감찰 당시에 이미 부시장에 가가지고 뭐 한우 선물 세트 보내라, 뭐 또 책 100권 사주라 한 거 외에는 나머지는 그때도 다 확인됐던 사실이란 겁니다. 그런데 특감반이 강제 수사권은 없지만은 명백한 불법을 확인하고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있던 조국이 민정수석 자격으로 직무유기를 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조국은 지금까지 밖에서 감찰 중단을 할 때 백은우, 박영철 등과 같이 논의를 했다. 그렇게 말을 해왔는데요. 백은우는 검찰 조사를 할 때 조국의 지시로 감찰 중단했다고 조국한테 떠넘겼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국이 검찰이 내미는 명백한 증거 앞에 지금 할 말이 없었을 거라고 보고요. 계속적으로 진술 거부를 했을 때는 사실 이제 혐의를 인정하는 걸로 볼 수 있을 거고 또 백은우 등 청와대 실세들이 이제 조국한테 꼬리 자르기를 하는 데 대해서 조국 스스로도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고 또 원망도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국이 이 사건으로 지금 구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겁니다. 자, 조국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지금 검찰이 감찰 무마와 개인 비리를 따로 처리한다. 그래서 표적 수사한다라는 시선을 검찰이 이렇게 피하기 위해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데 개인 비리는 내부적으로 기소도 그건 100%는 해야 된다. 그렇지만은 두 사건을 별도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비리는 개인 비리대로 또 감찰 무마는 감찰 무마대로 처리를 하는데 지금 가족과 관련된 개인 비리와 유재수와 관련된 감찰 무마가 서로 완전히 법리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한데 섞어서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족과 관련되는 비리는 불구속 기소를 검토 중이고 동부지검은 감찰 무마로 구속을 갖다가 지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구속만 하면 되지 뭐 같이 구속을 해봤자 어차피 같은 사람인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검찰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의 한계를 청와대가 이유로 제시했지만은 조국 본인의 해명과 완전히 배치되는 정황 증거도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국이 어제 간 것은 그야말로 구속 전에 한번 형식적으로 간대 불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청와대 윤도한 수석은 유 비서장이 처음에는 감찰 조사에 응했지만은 그 상황에서 수사를 의뢰할지 해당 기관에 통보해서 인사 조치를 할지 결정권은 민정수석실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했는데요. 검찰은 유재수가 아는 여권 핵심 인사들과 전화 통화한 내역을 파악해서 조국을 상대로 핵심 인사들한테 구명 청탁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윤건영이나 전경덕이 김경수 등으로부터 유재수는 건들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검찰은 조만간에 이제 조국의 처벌 수위를 정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유재수가 한 행태를 보면 기가 막히는 지경인데 이 유재수를 도대체 지금 누가 오거돈 부산시장으로 하여금 임명을 하게 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금 묵묵부답이라는 거예요. 오거돈이는. 그래서 오거돈은 작년 12월에 유재수에 대한 이 비위 문제가 제기되자 처음에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입장을 발표해 유재수는 감찰을 받은 바 있지만은 비위가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이 사실들 유재수에 제기하는 이런 음해들을 알고 있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법적 조치까지 고려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유재수에 대해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불법이나 뇌물수수가 없다고 감사기까지 했고요. 유재수 본인이 지금 사표를 냈을 때도 사직 처리를 바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거돈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지금 그 이유도 지금 매우 궁금해요. 그래서 검찰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과연 윤건영이가 오거돈이한테 유재수를 박을 수 있었겠느냐? 전경덕이 일개 행정관이 할 수 있었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요. 유재수 후임으로 경제부시장에 또다시 민주당의 수석 전문위원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것도 만으로 48살밖에 안 먹은 박성훈이라는 수석 전문위원 행시 합격해서 기획예산처에서 이렇게 공직 생활했고 사시 합격했고 그리고 대통령 기획비서관실에 행정관을 했고 기재부 기획조정실 세제실에서 일했고 대통령 경제금융비서관실을 거치고 지난 3월 그러니까 올해 3월에 기재부 국장을 하다가 지금 국장을 유지하면서 사표 내고 간 게 아니라 유지하면서 당의 수석 전문위원으로 파견됐는데 이 새파랗게 젊은 애가 지금 또 유재수 후임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제 얘도 뭔가 청와대 백을 잡았거나 그냥 잡히겠습니까? 뭘 또 잘 해결해 줬겠죠. 청와대에서 요구하면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하게 희한한 게 왜 자꾸 민주당의 수석 전문위원을 기재부나 금융위의 국장급을 빼가지고 수석 전문위원으로 시키다가 수석 전문위원은 행식이고 몇 달 만에 부시장으로 보내냐. 그러니까 분명히 부산 부시장 자리 가지고 뭘 할 게 해먹을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경제부처에서 빠리빠리한 애들을 불러다가
청와대가 뭔가를 시킬 일이 있는 거죠. 금융이나 이런 거 관련해가 시켜 먹고 그 일을 잘 수행한 애는 당의 전문위원으로 이렇게 보냈다가 다시 부산 경제부시장으로 보내는 코스를 밟아준다는 겁니다. 아니면 청와대에서 뭐 시켜 먹을 일이 있고 그걸 잘하면 또 부산으로 보내서 부산의 경제부시장으로 뭐 해먹을 일이 있는 거 아니냐, 쌍으로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면 지금 이런 행태들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제가 어제 추미애가 이제 장관이 되면 곧바로 검찰의 인사를 단행해 버리려고.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수뇌부들을 다 보내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검의 부장급으로 있는 인물들을 다 보내고 이제 검사장 부분에서 그 인사를 해버리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부장검사로 올라갈 만한 사람이나 부장검사들을 또 지방으로 보내버리는 이런 지금 인사 작업을 들어가고 동의서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 인사가 단행되어서 검찰 수사가 방해받을 경우에 직권 남용 등의 위법 소지가 있다라는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계에 따르면 추미애가 지금 문재인이 국회에 추미애 인사 서류를 갖다가 보낸 다음 날인 지난 12일 날 법무부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 업무보고 내용에 검찰 인사 보고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무부는 13일에 검찰이 이례적으로 다음 달 간부 인사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인사 검증과 관련해 장관의 지시는 장관 후보자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은 인사 관련 보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민간인 신분인 추미애에게 법무부가 인사청문회와 관련이 없는 검찰 인사 내용을 보고했다면 이거는 위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이 되고 난 뒤에 보고하고 지금은 인사청문회 내용만 보고해야 되는 겁니다. 법무부가 최근 검사장 후보군인 사법연수원 28에서 30기 출신에게 검정 절차 계획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는 설명하는 이메일을 보냈는데 검사는 대통령령으로 이 보직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간부 인사가 7월 달에 있었기 때문에 정상대로면 6월 달에 보내면 되는데 6개월 만에 다시 인사를 한다는 점에서 추미애가 장관이 되면 곧바로 인사를 단행하기 위해 미리 지금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추미애 임명과 동시에 문 정권에 데미지를 주고 있는 검찰 수사팀을 교체하려고 교체 대상에는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등을 거론하고 있고 이제 말로는 지방의 고검장 자리가 비어 있어서 걸로 보낸다 하지만은 검사장 인사를 한 명 하게 되면 그 뒤에 차장, 부장 인사가 계속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년은 이렇게 필수 보직을 하게 한 대통령령을 지금 위반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판례나 적폐수사 사례처럼 직권남용의 법리가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권한 유무보다는 권한 남용에 의도에 초점을 맞춰 중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도 똑같은 범죄가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후배들한테 문정권 바뀌기 직전에 돈 봉투 돌렸다고 잘렸던 법무부 검찰국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이유가 없이 현 수사팀에 대해
감찰 인사보복을 한다면 이는 직권 남용에 해당돼서 법무장관이나 실무 담당자가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최근에 이 공무원에 대한 청와대나 법무부, 검찰 등의 공무원의 직권 남용에 대한 사례가 광범위하게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처벌도 엄격하게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 지금 추미애가 장관도 되기 전에 보고를 받고 검찰들을 인사하려고 했다. 추미애가 보고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거짓말하지 못할 거예요. 압수수색하면. 그러면 만약에 이런 불법 행위를 지금 이 정권이 저지른다면 추미애 또한 이제 장관에 임명해서 인사 조치를 하는 순간에 검찰이 권력 남용으로 추미애를 사법 처리할 수도 있다. 좀 이렇게 보입니다.